조용한 주택가에 위치한 오늘 주인공의 작업실. 도심 속 외딴 섬처럼 느껴지는데요. 여기가 작업실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저희 오늘 문화로그와 촬영 혹시 나오는 거 알고 계셨어요? 네, 들었습니다. 그럼 혹시 박주혜 작가? 네. 저희 혹시 같이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네, 괜찮습니다. 얼굴이나 상체는 동물 형상에 나머지 부위는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반인반수 캐릭터가 마치 신화 속 한 장면처럼 다가옵니다. 블랙홀 같은 검은 물 위에 둥둥 떠다니는 연잎. 그 속에는 개성 있는 인면허가 헤엄치고 포크레인과 같은 중장비에 힘없이 부서지는 제주 가옥의 모습은 급변하게 변화하는 제주의 현실과 맞물리는데요. 오늘 문화로그 왓은 재기발랄한 상상력과 통통 튀는 감수성으로 주목받고 있는 청년 작가 박주혜 화가와 함께합니다. 깊은 겨울을 건너가고 있는 제주. 도심에 위치한 작가의 작업실을 찾았습니다. 이 공간은 마치 작가의 우주를 대변하듯 기묘한 기운이 느껴지는데요. 오늘의 주인공이 예술가로서 내면을 키워나가고 있는 공간입니다. 박주혜 작가는 독창적인 상상력이 돋보이는 세밀한 작품으로 2014년 제주도 미술대전 대상을 수상하며 주목받고 있는 신진 작가인데요. 시간을 두고 작품 구석구석을 찬찬히 살펴보기 전에는 작품에 담긴 이야기를 얼른 포착하기 어렵습니다. 이 작가에게 드리는 첫 번째 질문으로 좀 그런가 싶기도 한데 어떤 장르의 영화 좋아하시는지 궁금해요. 저는 미셸 공드리 감독의 무드 인디고라는 영화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어떤 영화예요? 저 아직 보지 못해서요. 그 영화는 일종의 로맨스 영화인데 그 안에서 보여지는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특이해요. 수도꼭지에서 뱀장어가 나오기도 하고 그런 초현실적인 미장센이 있는 작업이라서 제 작업에도 많은 영향을 주기도 했었고, 그리고 거기선 투명 자동차를 타서 뭐 결혼도 하고 네. 뭐 무슨 타임캡슐 같은 거를 타고 뭐 데이트를 하는 장면도 나오고. 네, 아니, 제가 네. 실은 왜 영화 말씀을 드렸냐면 여기 정원을 걸어 올라오는데 뭔가 작업실이라고 했는데 약간 스산한 그런 네, 느낌이 네. 나서 약간 스릴러 장르의 영화를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전 스릴러 안 좋아하고 네. 좀 무서워해요. 오히려? 네. 그러시구나. 영화 뭐 미드나잇 인 파리라고 옛날 과거로 돌아가서 네. 소설가를 만나는 내용 그런 것도 많이 보고요. 저는 그렇구나. 일종의 색채나 그런 화면이 재밌는 것들을 좀 좋아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는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제주의 급격한 변화, 청년기의 방황과 고민을 독특한 상상력과 개성 넘치는 은유로 담아내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신진 작가의 작품이라고 가볍게 마주한다면 레이스처럼 섬세하고 복잡한 작품 안에서 자칫 길을 잃기 십상입니다. 제가 사실은 인터뷰 이제 나오기 전에 작품을 미리 좀 봤어요. 작가님 작품을 봤는데 뭔가 초현실주의적이고 뭔가 독특한 느낌을 줘서 범상치 않은 작업실일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실제 와보니까 창문도 굉장히 많고요. 네, 탁 네. 트여있는 공간들이 많더라고요. 이 공간은 옛날에는 고아원이었고요.
그 중간에는 어린이집이었다가 이제 뭐 유아원도 하고 그렇게 해서 몇 년 동안 이렇게 방치되어 있던 공간을 우연히 또 저희 어머니가 이사를 많이 다니시고 또 집을 잘 구하시는 그런 네. 재주가 있으셔가지고 내부가 외부 같고 외부가 내부 같은 그래서 굉장히 겨울엔 추운 작업실인 것 같아요. 이런 공간이 작업실이어서 이 공간에서도 영감을 얻으실 것 같아요. 입구에 들어온 쪽에 보면은 예수상도 그런데 살고 있는 공간이 저희에겐 작업의 소재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일상은 때로 작품이 되고 작품은 그대로 일상이 되는 공간. 박주혜 작가에게는 삶 속의 모든 풍경이 작품의 영감이 됩니다. 고아원에서 어린이집으로 그 후 작업실이 되기까지 오랜 역사를 간직한 채 방치된 공간은 작가에게 흥미로운 상상의 대상이 되는데요. 그는 제주의 골목골목 구석진 곳을 천천히 걸으며 이렇게 버려진 공간과 물건들을 찾아다니고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선 눈에 보이지 않는 대상의 내면을 담아내며 자신의 언어를 완성하고 있습니다. 그의 작품은 사람 키가 훌쩍 넘는 대작이 대부분이지만 돋보기로 세밀하게 구석구석 들여다봐야 할 정도로 정교한 묘사가 특징입니다. 보통 이제 작품 활동에 영감을 우리가 얻는다고 하잖아요. 네. 일상에서도 또 얻기도 하시나요? 뭐 목욕탕을 가서 저도 얻기도 하고 심지어 저는 아이디어 생각할 때 자기 전에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생각하다가 갑자기 떠오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막 일어나서 막 그려요. 네네. 사진 같은 것도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되게 특이한 상황들이 많아요. 막 화분 쓰러진 거 보면은 왠지 되게 누워있는, 마치 되게 지쳐있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고 가끔은 막 쓰레기 더미가 사람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고 네. 더 다른 또 상상을 또 하면서 그걸 또 작업에 옮기고 드로잉으로 풀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제주라는 고향이잖아요. 이 네. 제주라는 공간이 우리 박주혜 작가에게 끼친 영향은 어떻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저희 엄마가 되게 이사를 굉장히 많이 다니셨어요. 그리고 저도 따라서 같이 유목민처럼 짐 싸고 막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함덕을 가게 됐는데, 네, 함덕 바다가 낮에는 굉장히 평화롭고 진짜 에메랄드 빛이에요. 근데 밤만 되면 그렇게 무서워요. 사나워져요. 네, 그래서 진짜 검은 바다가 진짜 집채만큼 치고 거의 야자수가 가로가 되는 수준이에요. 막 머리를 휘날리는 것 같고 굉장히 무섭거든요.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좀 아이디어도 많이 얻고 제주의 집에 대해서 높진 않지만 작고 그런 귀여운 그런 돌담길이나 이런 걸 걸으면서 이제 작업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다가 지붕도 날아가기도 하고 또 뭐 다 집이 녹아버리기도 하고 아이스크림처럼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면서 또 재미있어진 것 같아요. 네. 뭔가 젊기 때문에 굉장히 자유롭고 틀에 얽매여 있지 않은 네. 날 것 같은 아직은 그런 느낌이 많이 네. 드는데 이런 부분은 내가 좀 앞으로 계속 놓치지 말고 가져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제주도라는 자연 환경에서 주는 것을 계속 가지고 가고 싶어요. 제가 답답하다고만 생각했던 이 환경이 저한테는 굉장한 아이덴티티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주도라는 이 소재와 이런 환경에서 준 저의 상상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앞으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벽화 작가로 활동했던 아버지, 결혼 후 임신과 육아를 병행하며 화가의 꿈을 이룬 어머니의 영향으로 박주혜 작가는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예술적 감수성을 키워왔습니다. 박주혜 작가가 엄마의 영향, 또 아빠의 영향, 부모님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실제로도 작품을 보니까 두 분의 생김새가 닮은 것처럼 작품에서 좀 비슷한 느낌이 묻어나는 것 같아요. 원래 한국화 전공했고요. 항상 이렇게 숲에 가거나 이렇게 산책을 많이 오름 같은 데 많이 가면 그 돌담의 이끼, 그 청록빛 그 색이 너무 좋아서 그것을 자주 사용하다 보니까
조금만 영향 받은 것 같은데 네. 자기 방식대로 또 재해석하고 그런 것 같아요. 첫 번째 전시회를 어머니와 또 박주혜 작가가 함께 여셨다고 들었거든요. 상상, 환상, 날개를 달다 전이었는데 그 전시회 얘기 좀 듣고 싶어요. 그때 뭔가 전시의 시기는 임박해 오는데 저는 그때 당시 휴학을 한 상태였어요. 학교가 좀 다니기 싫고 이렇게 휴학을 하고 여행 자금 모으고 아르바이트 하고 있었는데 엄마 개인전으로 잡혀있던 거를 나도 옆에서 같이 하고 싶다고 해서 엄마도 같이 껴줘서 작업하게 됐는데 그때 굉장히 엄마랑 저랑 많이 이야기를 나누고 네. 또 작업적 아이디어 같은 것도 같이 공유를 하기도 하면서 딸의 그런 모녀 관계를 넘어서 굉장히 좋은 작업 메이트로 작업을 할 수 있던 되게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와, 모녀 사이가 작업 메이트가 됐다는 말이 참 와닿네요. 일단은 저랑 엄마랑 코드가 조금 맞고요. 그리고 같이 엄마도 아까 숲에 다닌다는데 저도 종종 따라가기도 하고 엄마가 막 이렇게 고물 같은 거 많이 주워 오세요. 그러니까 그것에서 작품을 할 거라고 막 주워 오는데 그래서 그러면은 엄마 또 주워 오면 또 신경질 내면서도 또 그걸 그리고 있고 그냥 그런 식인 것 같아요. 모녀에게는 일상에서 만나는 쓰레기도 작품의 소중한 소재가 됩니다. 두 분이 그러면 뭐 아이디어도 많이 공유하고 이야기도 많이 나누신다고 했는데 어떤 것들을 많이 좀 이야기 나누시는지 궁금해요. 이사를 좀 자주 다녔어요. 어느 날 서우봉에 함덕 서우봉을 갔는데 서우봉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바로 그날로 서우봉 앞에 집을 빌었어요. 그냥 그날요? 그날 네. 이제 바로 다음 날 계약. 누구를 상의도 안 하시고? 네. 그래서 얘가 이제 대학 4학년 때인데 그 제주 집들이 이렇게 그림자만 보이고 하늘의 별만 보이고 해서 얘가 엄마 저 집들이 그림자가 제주의 그 사금자에 나오면 연적에 먹물이 토하는 것 같은 구상이 떠올라 해서 얘가 그 작품을 하기 시작했어요. 네네. 보통 사람들은 뭐 길가에 가로등이 없거나 깜깜하면 무서워서 빨리 지나가야지 라는 생각을 보통 할 것 같은데 작품으로 일부러 그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그렇게 이사를 다니는 건 솔직히 전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힘든 일들은 작업으로 표현하면서 제가 안도를 얻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번에도 여기 이사 올 때마다 엄청 싸워서 이제 막 열흘간 막 서로 말을 안 해요. 그냥 말을 안 해서 네. 혼자 네. 이렇게 강 보면 괴로울 때 얘가 그림을 그리고 그려요. 있어요. 그때 네, 이러려고 이사 네. 왔구나. 막 그리는데 이렇게 보니까 녹색에 네. 막 초록 물감을 막 흘러요. 네. 나무에. 그 며칠 뒤에 화요일 때 야, 그 작품 좀 괜찮더라 뭐냐 하니까 엄마 이거 봄이 녹는 거야. 또 그다음에 또 싸웠어요. 일부러 싸우시는 건 아니시고 예, 예. 작품 때문에. 또 야 너 빨리 시집 가든지 너 나랑 찢어져야 뭔가 되지 이거. 야 너는 꼭 싸운 다음에 작품이 나온다. 내 일부러 고통을 줘야겠다. 그래서 하고요. 그것 또한 다 괜찮다. 내 인생 중에 하나인 거고 그걸 작업 표현하면 그게 작가의 길인 거고 뭐 이런 식으로. 네. 어린 시절부터 화가의 꿈을 키워왔던 어머니의 꿈은 그대로 딸의 꿈이 되었습니다. 같은 꿈을 꾸는 모녀는 혈육으로 이어진 관계를 넘어 작품의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예술적 감수성을 공감하는 좋은 동료가 되었는데요. 작품도 영향을 받으면서 비슷해져 가지만 또 각자의 그 세계는 살아있는 거니까.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꿈이 화가였어요. 어머니께서요? 예. 네. 옛날에 학교 보면 그 화분에 국화꽃을 막 이렇게 키우잖아요. 그 어머니의 코고무신이 생각나는 거예요. 끝이 이렇게 네. 돼서 버선꽃처럼. 예, 네. 버선꽃처럼 꽃술을 이렇게 보니까 보석같이 이렇게 빨강, 노랑, 파랑 온갖 색을 다 칠했어요. 그때 선생님이 너무 칭찬을 해줘서 내 꿈은 화가다.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미술대학을 함께 다니며 자연스럽게 화가의 길로 들어선 박주혜 작가.
미술 관련 서적과 재료들이 쌓여 있는 환경에서 일찍부터 다양한 장르의 미술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개성을 찾아가는 고민은 오롯이 혼자만의 몫이었다고 하는데요. 박주혜 작가는 지금 청년기의 고민과 열정을 간직한 채 다른 세상으로의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여기 앞에 피를 데우고 있나요 지금? 네, 커피 드리겠습니다. 커피. 네. 네. 와, 감사합니다. 피를 데우는 시간이 중의적인 의미 갖고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뜻인 거예요? 네, 생업을 마치고 이제 저녁 시간에 저희 엄마와 저랑 같이 목욕탕을 많이 다녔는데요. 그때 몸을 따뜻하게 데우는 그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난 그 네. 시간, 삶의 재충전이나 많이 힘을 받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되게 뜨거운 우리의 환기구라고도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피를 데우는 시간이라는 얘기를 자주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화가로서 피를 데우는 시간이란 삶의 에너지를 되돌려주고 때때로 예술적 영감을 불러일으키며 삶의 진정성을 발견하게 해준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굉장히 젊은 나이의 작가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경험 많이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경험을 좀 많이 하셨어요? 동화책 작업을 한번 했었거든요. 그리고 여성영화제 포스터 작업도 어떻게 기회가 닿아가지고 하게 됐는데, 동화책 작업 같은 경우에는 바다로 돌아간 제돌이라고 이제 제주도에서 뭐 무단으로 잡힌 제돌이라는 돌고래가 있었는데, 그 돌고래를 이렇게 환경단체나 이제 나라에서 좀 바다로 다시 보내주자라는 운동이 생기면서 바다로 돌아가는 내용을 동화책으로 만드는 거였어요. 김영 가두리에서 아직 방류되기 전에 진짜 보트를 타고 가서 네. 그 돌고래랑 인사도 하고 이렇게. 근데 딱 풀어주자마자 휘리릭 가버리더라고요. 연애, 출산, 결혼, 내 집 마련, 인간관계를 포기한 세대를 뜻하는 오포 세대를 넘어 포기할 게 수도 없이 많아 엠포 세대란 말이 생겨난 시대. 이 시대에 젊은 예술가로 작품만을 하며 산다는 것은 아마 불가능에 가까울 것입니다. 그러나 박주혜 작가는 삶의 어려움과 고민을 작품으로 승화시키며 자신만의 길을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언제나 새롭고 실험적인 예술 작품과 주목받고 있는 작품을 기획 전시하고 있는 공간 갤러리 아트스페이스 C에서 얼마 전 박주혜 작가의 첫 번째 전시회가 있었습니다. 피를 데우는 시간의 앞선 의미가 이제 힐링, 휴식을 주는 시간이었다면 진짜 피를 데우는 시간이란 작품을 이제 만나볼 텐데 뭐라 그러죠? 이 작가의 유머 코드? 네. 소소한 재미들이 있는 작품인 것 같아요. 네. 저희 엄마와 목욕탕에 이제 생업을 마치고 돌아갔는데 거기에 있던 아주머니들이 이제 부항을 막 뜨고 이렇게 목욕탕으로 이렇게 싹 들어가는 모습이 마치 육지에서 산란을 마치고 돌아가는 거북이 같다는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 있는 이 노루를 보면은 이제 저희 엄마와 이 알은 저예요. 네. 그래서 완전히 끊기지 않은 투명한 탯줄로 연결된 모녀와의 관계를 얘기하려고 하는 뜻으로 담아서 작업을 했었던 거고. 저는 네. 저 목욕탕에 가면 네. 만날 수 있는 두꺼비 있잖아요. 물 나오는 두꺼비. 네. 또 물 나오는 두꺼비도 있고. 네. 속옷이 이제 걸려 있는 모습이라든가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이 우리 일상 속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갖다가 또 작가만의 방식으로 보여줬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물버들 나무는 저기 산지천에 있던 나무였는데, 이 그림을 그릴 당시에 이제 겨울이 가고 이제 봄이 오는 시기였어요. 네. 근데 겨울이 원래는 풀을 가득 입고 있잖아요. 여름에는. 그런데 이걸 다 녹여낸 다음에 맨가지가 됐다가 또다시 이 가지를 내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벗어내고 또 다른 걸 만들어낸다는 얘기로, 이 목욕탕은 굉장히 뜨거운, 어찌 보면 환기구 같은 것이죠. 네.
작가는 이렇듯 웃음과 슬픔이 공존하는 일상의 풍경들을 세밀한 필치로 깊이 있게 표현해내고 있는데요. 박주혜 작가와 함께 작품을 보며 구석구석 흩어져 있는 수수께끼들을 풀어볼 수 있었습니다. 이 작품도 목욕탕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아까랑 좀 다른 점은 둥근 목욕탕을 위에서 봐서 약간 지구의 느낌이면서도 노아의 방주처럼 동물들이 굉장히 다양하네요. 앞선 작품보다는. 저 목욕탕 작품은 피를 데우는 시간이었다면 음. 이거는 나를 태우는 시간의 목욕탕이에요. 이렇게 어. 이번 작업은 좀 나를 희생시키는 불 항아리 같은 그런 목욕탕을 한번 그려보자. 그래서 그런지 여기는 네. 이미 뭐 머리가 다 타버려 있고 네네. 원숭이는 저 네. 스마트폰 보고 있는 거예요? 네네. 스마트폰 보고 있어가지고 옆에 친구가 자꾸 심심해하고 있는. 여기도 반인반수가 많은데 네. 여기는 네, 저 남자친구인데요. 네. 반은 물고기의 남자친구예요. 네. 왜 물고기일까요? 제가 여기 물고기로 또 있는데 아, 가서 만날 그렇구나. 거예요, 이제. 아. 그리고 여기 앞에 보면은 저희 엄마가 애기 업고 네. 둥지를 업고 있잖아요. 포대기 마취 하는 네, 것처럼 저 이거 엄마 샤워할 때 가가지고 찍은 거예요. 유독 작품 안에 엄마와 나에 대한 얘기가 많은 것 같아요. 제 작품에 보면 알도 많고 네. 뭐 임신한 이런 물고기 같은 것도 있고 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희가 작업하는 이 순간도 내가 굉장한 많은 시간과 희생을 해야 되는 것이고 예,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젖과 뭐 그런 여성만이 가지고 있는 이 작품의 여성성. 여성성들 같은 것도 있었고. 복합 문화 공간으로서 모든 연령층을 위한 소통을 꿈꾸는 아트 스페이스 C. 이곳에서 열린 박주혜 작가의 첫 개인전은 의미가 깊다고 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축적되어 있던 어떤 기억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집이라든지 아니면 자연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자신의 어떤 작업의 소재들을 잘 찾아내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것들을 잘 은유해내는 그런 능력이 놀랍고 이런 것들을 잘 지키고 또 새롭게 다시 잘 작가가 발전시켜서 앞으로 더 주목받는 작가로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저희 문화라고 하시 네. 이제 제주에 있는 작가들의 이야기를 이제 펼쳐놓고 있는데 혹시 네네. 우리 시청자분들에게나 혹은 다른 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굉장히 재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그 삶과 그런 작업에 대한 그런 밸런스를 맞추기가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많은 청년 작가들이 좀 과감하게 일어나서 좀 제주도의 이런 저력을 또 보여줬으면 좋겠고 네 그런 식으로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 선봉에 쓰실 근데 제주도가 사실 요새 되게 문화 융성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연초니까 한번 네. 이거 해보고 싶어요. 1년 후에 나에게 쓰는 편지? 네. 그럼 뭐 안녕 주혜야 막 이렇게 하면서 해야 돼요? 안녕 주혜야 많이 컸구나. 뉴욕도 갔다 오고 앞으로도 더 많은 곳 다니면서 일단 제주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앞으로도 더 과감하고 더 좋은 작업하고 그렇게 제주의 작가가 되길 바래. 네, 정말 바람처럼 네네. 제주의 문화를 이끌어갈 그런 멋진 작가가 되기를 네. 저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 작가로서 빛나는 상상력과 무궁무진한 가능성으로 빛나는 박주혜 작가의 꿈과 목표를 문화로그 와시 응원합니다.